경기도 분당 한적한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2층 집. 대문 앞에 주차된 차들만 봐도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검은 그랜저 한 대, 흰색 소나타 한 대,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세워진 낡은 아반떼 한 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기름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명절 특유의 그러나 어딘가 팽팽한 공기였다. 서윤은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다. 숨을 한번 고르고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고쳐잡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흰 양말, 다림질된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는 어떤 방어막도 없이 그냥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눈이 날카로웠다. 아들 부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시아버지 이종철 씨는 창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시어머니와 달랐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신우이 이미래는 주방 쪽 의자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핸드폰을 내리지 않고 그냥 흘끔 한번 봤다. 그게 다였다. 그리고 남편 이준혁. 서윤의 남편은 거실 한켠에 서서 아버지와 짧은 눈빛을 나누다가 아내가 들어오자 어색하게 웃었다. 왔어? 마치 동네 친구한테 하는 말 같았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아버님 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대답 대신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유리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과일은 왜 또 사왔어? 지난번에도 사왔잖아. 핀잔이었다. 인사가 아니었다. 서윤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다.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요. 빈손으로 왔으면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이 집에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다. 이 집에 없는 것도 아닌데. 서윤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주방으로 갔다. 앞치마를 꺼내 입고 싱크대 앞에 섰다. 주방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신우이 이미래가 들어왔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내다가 서윤의 옆에 잠깐 멈춰 섰다. 오빠 요즘 야근 많이 해? 네, 요즘 좀 바쁜 프로젝트가 있대요. 그래서 살이 빠졌구나, 오빠가. 잘 먹이긴 해? 그 말이 가벼운 듯 들어왔지만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다. 잘 먹이긴 해? 마치 서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었다. 최대한 신경 쓰고 있어요. 최대한이요, 최대한. 그래요, 뭐. 어차피 바쁜 사람들이 살림까지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미래는 그렇게 말하고는 음료수 하나를 들고 나갔다. 서윤은 팔을 썰다가 잠깐 칼을 내려놨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다시 썰었다. 점심 상차림이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종철 씨가 수저를 들려고 할 때 박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래야, 너 그 친구 결혼했다며. 상대가 어떤 사람이래? 응, 의사래. 부모님도 잘 사는 집이고. 그래, 좋은 사람 만났네. 순자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서윤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그 온도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순자 씨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역시 처음부터 조건을 따지고 만나야 해.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식탁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준혁이 밥을 씹다가 잠깐 멈췄다.
이종철 씨는 창밖을 봤다. 미래는 반찬을 집으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을 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상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박순자 씨가 물을 마시다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다. 준혁아. 어머니. 너희 통장 요즘 어떻게 되어 있어? 식탁 공기가 확 달라졌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통장이요, 갑자기? 아니, 그냥. 내 아버지 요즘 몸이 안 좋잖아. 이런저런 것들 정리해둬야 할 것 같아서. 이종철 씨가 그 말에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놨다. 여보, 식사 중에. 아니, 그냥 말해두는 거야. 중요한 거잖아. 순자 씨는 그러면서 서윤을 봤다. 직접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스치듯, 의도적으로 스치듯 봤다. 살림 돈 쓰는 거 서윤 씨가 관리해?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지출 정리는 하는데 큰 돈은 준혁 씨가 직접 해요. 그래? 순자 씨가 짧게 말했다. 다행이네. 두 글자였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담은 것은 두 글자 분량이 아니었다. 재산 노리고 들어온 여자가 돈 관리까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서윤은 그것을 알면서도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더 떴다. 삼켰다. 그날 오후 설거지를 끝내고 서윤이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박순자 씨와 이미래가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윤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들어오는 걸 보고 미래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오빠 연봉이랑 집이랑 다 알아보고 만난 거 아니에요? 순자 씨가 입술을 달싹였다. 나도 모르지. 근데 사람이 속을 어떻게 알아? 오빠가 너무 빨리 결혼한 거예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8개월이잖아. 그러니까요. 8개월이요. 그 나이에 8개월 만에 결혼한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서윤은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다 서윤을 보고 있었다. 보면서 이야기했다.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물 마시러 왔는데 방해됐으면 잠깐 기다릴게요. 미래가 코웃음 쳤다. 방해라니. 어머니랑 대화하는데 며느리가 왜 기다려요? 본인 집인데. 그러면서 덧붙였다. 아, 맞다. 본인 집이 맞나?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는 알고 있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컵을 두 손으로 쥐고 천천히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 주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가 지나갔다. 서윤과 준혁이 사는 아파트는 시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다. 같은 도시에 있는 게 때로는 멀게 느껴졌고 때로는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준혁은 퇴근하면 늦었다. 서윤은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날이 많았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봤다. 어떤 감정인지 딱히 규정하지 않았다.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고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무언가가 가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일찍 들어왔다. 서윤이 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어? 서윤이 뒤를 돌아봤다. 무슨 연락이요? 준혁이 재킷을 소파에 던지며 앉았다. 아버지 병원 검사 결과 나왔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언제 결과 나왔어요? 오늘. 바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 잠깐 서윤을 봤다. 지금? 내일은 검진 예약이 또 잡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당신 오는 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말이 공중에 걸렸다. 서윤은 가스불을 줄이고
앞치마 끈을 풀었다. 그래도 가야죠. 시댁에 다시 갔을 때 분위기는 더 싸늘했다. 이종철 씨의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심장 관련 수치가 걱정되는 수준이었고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권했다. 박순자 씨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뭐 하러 왔어요? 인사도 아니었다. 질문도 아니었다. 그냥 단정이었다. 아버님 많이 걱정되셔서요. 도울 게 있으면 도우려고요. 됐어요.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어머니. 준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같이 왔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순자 씨가 아들을 봤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것이 있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들이 이 여자한테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뭘 잘할 줄 알아요, 서윤 씨가. 죽이라도 끓일게요. 죽을? 아버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쉽게 드실 수 있는 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가 잠깐 서윤을 봤다. 전복은 있어? 그것이 테스트였다는 걸 서윤은 알았다. 전복죽은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걸리는 음식이었다. 반쯤 해보라는 도전이고 반쯤은 어차피 못할 거라는 전제였다. 가게 들러서 사올게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나왔다. 마트에서 전복을 고르면서 서윤은 아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산하는 내내, 차로 돌아오는 내내, 그냥 조용했다. 전복죽을 다 끓이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 서윤은 전복 내장을 꺼내 손질하고 쌀을 불려서 갈고 육수를 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방 창문을 조금 열었고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었다. 이미래가 주방 입구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잘하네. 원래 요리 잘해요? 그냥 배웠어요. 어디서요? 서윤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여러 군데서요. 미래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나갔다. 죽이 완성되었을 때 서윤은 그릇에 담아 쟁반에 올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제가 들고 갈게요. 순자 씨가 쟁반을 가져가려 했다. 어머니, 방 안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됐다고요. 뜨거워요. 다치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잠깐 쟁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순자 씨가 먼저 손을 놓았다. 서윤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종철 씨는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며느라기. 다른 가족들이 서윤을 부르는 방식과 달랐다. 따뜻하지 않아도 차갑지도 않은 그 호칭이 오늘따라 서윤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전복죽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수고했어요. 이종철 씨가 한 숟갈 떴다. 천천히 먹었다. 그리고 서윤을 봤다. 맛있네. 그 한마디가 오늘 온종일의 수고를 정산하는 말처럼 들렸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종철 씨가 죽을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 겨울이 왔다. 이종철 씨의 검진 일정이 잦아졌다. 매주 병원을 오가야 했고 거동이 불편한 날도 생겼다. 박순자 씨가 혼자 남편을 데리고 다니기 어려워졌다. 준혁은 일이 많았다. 미래는 멀리 살았다. 자연스럽게 서윤이 시댁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종철 씨의 병원 진료가 있었다. 서윤은 그 두 날 오전마다 시댁에 갔다. 이종철 씨의 외투를 챙겨 입히고 가방에 진료 서류를 넣고 주차장까지 팔을 부축하고 병원 진료실 앞에 함께 앉아 있었다. 어떤 날은 2시간을 기다렸다. 어떤 날은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종철 씨가 아무 말이 없었고 서윤도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시댁에서 돌아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미래와 마주쳤다. 미래가 들어오다가 서윤을 보고 말했다. 오늘도 왔다 가요? 네. 진짜 열심히 하네. 그거 다 계산된 거 알죠? 서윤이 미래를 봤다. 무슨 뜻이에요? 미래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한테 잘 보여두면 나중에 유리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속으셔도 저는 안 속아요. 서윤이 잠시 미래를 바라봤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이었다. 제가 속이려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미래가 먼저 나갔다. 서윤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순자 씨가 동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말이 서윤의 귀에 들어왔다. 부엌에서 행주를 빨고 있었을 때였다. 글쎄,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병원도 따라다니고 죽도 끓여주고. 근데 그게 다 연기 같다니까. 사람이 너무 잘하면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알지? 서윤은 행주를 비벼서 짰다. 물이 흘러 개수대로 내려갔다. 손을 닦고 부엌 창문 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다. 연기.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진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연기로 읽히는 집. 뭘 더해도 뭘 덜해도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자리. 서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울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눈을 천천히 깜빡이고 다시 행주를 꺼냈다. 그 주말 준혁이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겼다. 서윤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멈췄다. 회식이었어요? 응.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준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전화했어. 서윤은 잠시 기다렸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당신이 요즘 너무 자주 시댁에 간다고. 아버님 병원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준혁이 넥타이를 풀면서 서윤을 봤다. 어머니는 당신이 거기 잡고 오는 게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야.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었다. 서윤의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모르겠어. 두 글자였다. 준혁이 말했다. 나도 당신 속을 모를 때가 있어. 사실. 서윤은 그 말이 심장 어딘가에 박히는 걸 느꼈다. 배우자한테서 나온 말이었다.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는 사람한테서 나온 말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천장을 봤다. 오랫동안 봤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나갔다. 어젯밤 이야기는 없던 것처럼 굴었다. 서윤도 없던 것처럼 굴었다. 준혁이 나가고 나서 서윤은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커피를 따랐다. 한 모금 마시고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리다가 연결됐다. 상대방은 말하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어렵네요. 짧은 침묵. 그리고 전화 저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버텨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서윤이 눈을 감았다. 알아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윤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오늘도 하늘은 낮았다. 2월이 되었을 때 이종철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심장 검사에서 우려스러운 수치가 나왔고 의사는 수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댁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미래가 자주 내려왔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가끔 숫자가 들렸다. 아파트, 땅, 저축. 서윤은 그것들을 듣지 못한 척했다. 그 즈음
이종철 씨가 처음으로 서윤에게 단둘이 이야기를 청했다. 미래가 잠깐 편의점에 나간 사이, 순자 씨가 잠든 사이였다. 이종철 씨가 방에서 나와 거실 창가에 앉았다. 서윤이 물을 가져갔다. 앉아요. 서윤이 맞은편에 앉았다. 이종철 씨가 물컵을 두 손으로 쥐고 잠깐 창밖을 봤다. 그러다가 서윤을 봤다. 고생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내가 눈이 있어서 다 봐요.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종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아요. 서윤의 눈빛이 한순간 달라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종철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겠지요. 서윤이 조용히 시아버지를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말이 아닌 것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예. 서윤이 그 한 글자만 말했다. 이종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다. 그날 밤 서윤이 주방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조금만 더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3월 초 뜻밖의 일이 생겼다. 이미래가 서윤의 핸드폰을 봤다고 했다. 오빠, 나 어제 형수 핸드폰 잠깐 봤는데. 준혁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던 자리였다. 서윤도 같은 방에 있었다. 봤어? 왜? 충전해준다고 꺼냈다가 화면이 켜지는 바람에. 근데 통화 목록에 모르는 번호가 있더라고. 서윤은 반찬을 집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게 뭐가 이상해. 아니, 오빠. 번호가 저장도 안 된 번호인데 자주 나오더라고. 거의 매주. 식탁에 조용함이 깔렸다. 박순자 씨가 국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다. 서윤 씨. 예.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렇게 자주. 서윤이 순자 씨를 봤다. 지인이에요. 어떤 지인이요? 그냥 오래된 지인이에요. 오래된 지인이면 왜 저장을 안 해놔요? 서윤이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전부였다. 순자 씨가 미래를 봤다. 미래가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준혁이 서윤을 봤다. 나중에 얘기해.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 누구야? 서윤이 창밖을 보다가 준혁을 봤다. 나중에 말할 수 있을 때 말할게요. 나중에가 언제야? 때가 되면요. 준혁이 핸들을 탁 쳤다. 왜 항상 그렇게 말해? 나는 당신 남편이야.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준혁 씨. 응. 나를 믿어요? 준혁이 잠깐 침묵했다. 믿고 싶어. 믿고 싶다는 건 아직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이 다시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다. 그날 밤 서윤은 방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준혁이 잠든 후에도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오래 들여다봤다. 사진이었다. 낡고 해진 사진이 스캔된 것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윤과 닮은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윤이 핸드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4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서윤이 시댁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이종철 씨의 정기 검진 날이었다. 8시 반이 조금 넘었을 때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소리. 서윤이 가스불을 끄고 달려갔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대답이 없었다. 서윤이 문을 밀었다. 잠기지 않아 있었다. 이종철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서윤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이종철 씨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차가웠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서윤이 즉시 119에 전화했다. 58세 남성, 심장 질환 기왕력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반응이 느려요. 네, 주소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정확했다. 전화를 끊고 이종철 씨의 머리 아래 수건을 받쳤다. 몸을 옆으로 돌렸다.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박순자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여보, 여보. 어머니, 진정하세요. 119 불렀어요. 2분 안에 와요. 뭘 진정해, 이게 무슨.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종철 씨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이종철 씨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 그리고 서윤을 봤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서윤이 귀를 가까이 댔다. 괜찮을 거야. 그것이 이종철 씨가 서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서윤이 이종철 씨에게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 괜찮을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왔다. 들것에 이종철 씨를 옮기는 동안 서윤은 침착하게 대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심장 관련 기왕력이 있고 현재 먹고 있는 약 목록은 여기 있어요. 담당 의사는 분당 을지 병원 심장내과 김 교수님이에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 대원이 잠깐 서윤을 봤다. 가족분이세요? 며느리예요.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갔다. 앰뷸런스가 떠나고 박순자 씨가 서윤 옆에 서 있었다. 아들을 불러야 했다. 딸에게도 연락해야 했다. 병원에도 빨리 가야 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서윤을 봤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냥 가방을 들었다. 빨리 가요.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서윤은 그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 뒤를 따라 나섰다. 병원은 혼란스러웠다. 처치실 앞에 가족들이 모였다. 준혁이 달려왔고 미래도 택시를 잡아타고 왔다. 박순자 씨는 처치실 문 앞에 서서 떠나지 않았다. 준혁이 어머니 옆에 섰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어떻게 앉아 있어? 서윤이 다 얘기해놨대요. 아버지 기왕력도 약도. 걱정 마세요. 순자 씨가 서윤을 봤다.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매주 따라다니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순자 씨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미래가 끼어들었다. 담당 의사한테 직접 연락은 했어요? 네, 방금 했어요. 오후에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오후에? 지금 당장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 레지던트가 처치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 연락은 해놨어요. 미래가 잠깐 서윤을 봤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2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다.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심장 기능이 더 나빠졌고 시술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들이 의사 앞에서 얼어붙었다. 준혁이 물었다. 시술이라면 어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나왔다. 순자 씨와 미래는 멍한 표정이었다.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상동맥 중재 시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사가 잠깐 서윤을 봤다. 네, 맞습니다. 수술과의 차이, 회복 기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다. 서윤이 듣고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물었다. 미래가 옆에서 서윤을 바라봤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상담이 끝나고 의사가 돌아가고 나서 미래가 말했다. 언제 그런 거 공부했어요? 서윤이 미래를 봤다. 공부요? 방금 그게 다 뭐예요? 의학 용어 다 아는 거. 서윤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버님 검사 결과 나올 때마다 찾아봤어요. 뭔지 알아야 도울 수 있으니까. 미래가 입을 닫았다. 박순자 씨가 그 옆에 서서 서윤을 봤다.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처럼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려는 눈빛이었다. 이종철 씨가 입원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다. 서윤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서윤이 저장해 놓지 않은 번호였다. 서윤은 복도 끝으로 걸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네. 서윤 씨, 저예요. 서류 다 준비됐어요. 알겠어요. 이종철 씨 상태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서윤이 잠깐 침묵했다. 좀 더 볼게요. 서윤 씨,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서윤이 창문 밖을 봤다.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오래된 결심이 들어있는 눈빛이었다. 이튿날 오전, 병실 앞에서 이미래가 서윤을 붙잡았다. 서윤 씨. 네. 어제 전화 받은 거 누구예요? 서윤이 미래를 봤다. 왜요? 어머니가 걱정하셔서요. 어머니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해줘도 되잖아요. 서윤이 잠깐 미래를 봤다. 말을 할까 말까 재는 것 같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법무법인이에요. 미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법무법인이요? 필요한 게 있어서요. 필요한 게 뭔데요? 서윤이 그냥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미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래가 곧장 준혁에게 전화했다. 오빠, 형수가 법무법인이랑 연락하고 있대. 준혁이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가 직접 물어봤어. 법무법인이라고 했어. 왜? 그게 왜가 어딨어. 아버지 입원했고 재산 정리 얘기 나오는 시점에 법무법인이면 뻔하지. 준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준혁이 서윤을 세웠다. 법무법인. 서윤이 준혁을 봤다. 미래한테 들었어요? 왜 그런데 연락하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 서윤이 잠깐 준혁을 봤다. 나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말해줘. 좋은 이유가 뭐야? 서윤이 침묵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나는 당신 편이야. 근데 당신이 말을 안 하면 편을 들 수가 없잖아.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조금.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전부 말할게요. 전부.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준혁이 서윤을 오래 봤다. 그리고 먼저 걸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봤다. 이종철 씨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건 이번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상태가 안정되면서 가족들이 한 명씩 병문안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윤이 들어갔을 때 이종철 씨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있었다. 왔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종철 씨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나 한 가지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종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침대 밑짐 가방에 봉투 하나 있어요. 가져다 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침대 밑을 뒤졌다. 작은 갈색 봉투가 나왔다. 이종철 씨가 그것을 받아 한동안 쥐고 있었다. 이거 오래된 거예요. 예. 당신도 알지. 서윤이 봉투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 알아요. 이종철 씨가 서윤을 봤다. 고마워요, 서윤 씨. 그 세 글자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고맙다는 말 속에 오랜 것들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종철 씨가 퇴원 준비를 시작하던 날 가족회의가 열렸다. 병원 내 가족 상담실에 4사람이 모였다. 박순자 씨, 이미래, 이준혁, 그리고 서윤. 미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요양 문제도 있고 앞으로 치료비 문제도 있고 거기에 법적인 정리도 해야 해요. 재산 쪽으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변호사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미래가 서윤을 봤다. 서윤 씨는 법무법인이랑 이미 연락하고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말해줄 수 있어요? 순자 씨도 서윤을 봤다. 준혁도. 3사람의 시선이 서윤에게 모였다. 서윤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말씀드릴게요. 서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종철 씨가 병실에서 건네준 갈색 봉투.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파일 하나를 더 꺼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 집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순자 씨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이 오래전에 겪으셨던 일.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때 보증을 서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다. 미래가 말했다. 그게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보증을 서주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침묵이 왔다. 아주 깊은 침묵이. 준혁이 서윤을 봤다. 입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다. 뭐라고? 서윤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날짜는 25년 전이었다. 아버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자금이 필요하셨어요. 그때 보증을 서주신 분이 저의 친아버지예요. 그런데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보증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큰 손해를 입으셨어요. 미래가 말했다. 그래서 복수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서윤이 미래를 봤다.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일을 한 번도 원망하신 적 없어요. 어렵게 되셨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서윤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이건 이종철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쓰신 편지예요. 20년 전에. 준혁이 편지를 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서윤이 읽지 않았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외우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내가 갚을 날이 있을 거요. 내 가족 안에 언젠가는 당신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박순자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 편지를 순자 씨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그 편지를 쓰던 날 밤을.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종철 아버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못 만나셨어요. 서윤이 잠깐 멈췄다. 저는 그 뜻을 이어서 온 거예요.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어머니는? 순자 씨가 입술을 달싹였다. 나는 몰랐어. 미래가 말했다. 아버지가 혼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준혁 씨와 제가 만나기 전에. 준혁이 서윤을 봤다. 그럼 처음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준혁이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서윤이 준혁을 봤다. 사랑은 진짜예요. 침묵이 다시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미래가 말했다. 그럼 법무법인은? 그건 뭐예요? 서윤이 파일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아버님이 아시는 분들 중에 이 집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일부가 오래된 부채와 얽혀 있어요. 아버님도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 정리 때 빠져나간 서류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게 2건이 있어요. 미래가 굳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법무법인이 찾아냈어요. 제가 의뢰했어요. 재산 정리하려고요? 서윤이 미래를 봤다. 지키려고요. 그 말이 공기를 가로질렀다. 박순자 씨가 눈을 감았다. 준혁이 테이블 위를 봤다. 미래는 서윤을 봤다. 서윤이 말했다. 이 집 재산이 사라지면 어머니 노후도 없어요. 아버님 치료비도 없어요. 그걸 막으려고 저는 법무법인이랑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아버님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요. 아직 상태가 안 좋은데 재산 얘기까지 하면. 순자 씨가 처음으로 말했다. 그래서 혼자 했어요? 예. 혼자서.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이종철 씨였다. 가족 상담실에 직접 걸어 들어왔다. 링거를 뽑고 왔는지 손등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 준혁이 일어섰다. 이종철 씨가 손을 들었다. 앉아요. 그리고 서윤 옆에 앉았다. 모두가 이종철 씨를 봤다. 이종철 씨가 천천히 말했다. 서윤 씨가 다 얘기했어요? 예. 다 했어요? 서윤이 잠깐 망설였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종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말할게요. 이종철 씨가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내를, 딸을, 아들을. 서윤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만났어요. 언제요? 3년 전이에요. 당신들한테 말 안 했어요. 순자 씨의 눈이 커졌다. 그때 그분이 나한테 부탁을 하셨어. 이종철 씨가 잠깐 멈췄다. 딸을 좀 봐달라고. 딸이 혼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인 자기도 곧 갈 것 같다고. 자기가 못 갚은 게 있는데 그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종철 씨가 서윤을 봤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내가 어렵던 때 보증 서주신 분이고 그 일로 큰 손해를 입으셨는데 한 번도 원망을 안 하셨어. 내가 평생 빚진 분이에요. 이종철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준혁이한테 만나보라고 했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응.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지. 말하면 서윤 씨한테 다르게 대할 것 같아서.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이종철 씨가 다시 말했다. 서윤 씨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봤어요. 어머니도 봤고, 미래도 봤고, 준혁이도 봤고. 근데 말을 못했어. 왜요? 이종철 씨가 조용히 말했다. 서윤 씨가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서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건 내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박순자 씨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소리는 없었다. 눈물이 그냥 흘렀다. 서윤이 순자 씨를 봤다. 이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서윤아. 서윤이 준혁을 봤다. 미안해. 그 2글자가 나오는데 준혁은 잠깐 눈을 감아야 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윤이 말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서윤을 봤다. 서윤이 파일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저는 원래 이름이 서윤이 아니에요. 순자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서윤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바꾼 이름이에요. 준혁이 말했다. 원래 이름이 뭐야? 서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거기에 있는 이름은 달랐다. 이서진. 이미래가 고개를 들었다. 박순자 씨의 눈이 굳어졌다. 이종철 씨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래가 말했다. 이 씨요? 예. 그게 혹시. 서윤이, 아니 이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외동딸이 있었잖아요. 본처 사이에서.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그분이 저예요. 박순자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미래가 의자에서 뒤로 물러섰다.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종철 씨가 눈을 뜨고 서진을 봤다. 알고 있었어? 예.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이종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서진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진이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새로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잠깐 멈췄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얼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신세졌다는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 있었어요. 서진이 이종철 씨를 봤다. 그래서 왔어요. 박순자 씨가 처음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서진이 순자 씨를 봤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잘못이야.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재산 노리고 들어온 여자라고 했어. 대놓고 그랬어. 어머니가 모르셨으니까요. 몰라도 안 될 말이 있어. 순자 씨의 눈물이 뚝뚝 흘렀다. 내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이미래가 눈을 닦았다. 저도 형수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연기한다고 했어요. 계산된 거라고. 서진이 미래를 봤다. 이미래 씨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돼요? 이유는 안 되지만 이해는 해요. 미래가 눈을 감았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나도 당신을 의심했어. 속을 모르겠다고 했어. 믿고 싶다고 했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서진이 준혁을 봤다. 상처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냥 몰랐던 거잖아요. 준혁이 서진의 손을 꽉 쥐었다. 이종철 씨가 말했다. 서진아. 예.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서진이 잠깐 이종철 씨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건강하게 계세요. 이종철 씨가 눈물을 닦았다. 그게 전부야? 저는 많은 거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얼굴 보고 싶었고, 이 가족이 괜찮은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서진이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몰랐던 거니까. 알면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오후 병원 복도 창가에 서진과 순자 씨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순자 씨가 먼저 말했다. 당신이 밥 차려줄 때마다 핀잔 줬어. 기억해요. 과일 사왔을 때도. 기억해요. 전복죽 해왔을 때. 그때도 고맙다는 말 못했어. 서진이 순자 씨를 봤다. 지금 하셔도 돼요. 순자 씨가 처음으로 서진을 똑바로 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고마워요.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이미래가 서진에게 다가온 건 저녁이었다. 두 사람이 병원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미래가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저 형수라고 불러도 돼요? 서진이 미래를 봤다. 지금까지 형수라고 했잖아요. 진심으로 부른 적이 없어서요. 서진이 잠깐 미래를 봤다. 불러요. 미래가 서진을 봤다. 형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떨렸다. 미래가 고개를 숙였다. 형수가 병원 따라다니고 죽 끓여주고 의사한테 직접 연락하고 법무법인이랑 일하고 다 혼자 했잖아요.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도 미래가 눈을 닦았다. 미안해요. 진짜로. 그날 밤 서진이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서진이 난간 앞에 섰다.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눌렀다. 그 오래된 번호로 한 번, 두 번 연결됐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이 눈을 감았다. 저편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연결되어 있었다. 잠시 후 서진이 말했다. 다 됐어요. 전화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다. 잘했어요. 그것이 전부였다. 서진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다. 4월의 밤하늘. 별이 몇 개 보였다. 서진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오래 참았던 것이 그냥 흘렀다. 이종철 씨가 퇴원하던 날, 현관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순자 씨가 이종철 씨의 코트 단추를 채워줬다. 미래가 가방을 들었다. 준혁이 아버지 팔을 잡았다. 그리고 서진이 문을 열었다. 이종철 씨가 문을 나서다가 서진을 봤다. 집에 가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 거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이번엔 서진 혼자 차린 게 아니었다. 순자 씨가 옆에서 국을 끓였다. 미래가 반찬을 꺼냈다. 준혁이 밥을 담았다. 처음이었다. 모두가 함께 밥상을 차리는 것이. 밥을 먹다가 순자 씨가 말했다. 서진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을 순자 씨가 처음으로 불렀다. 서진이 아닌 서윤으로 들어온 이 집에서. 응. 단어가 아니라 그냥 소리였다. 그냥 대답이었다. 근데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 순자 씨가 말했다. 밥 더 먹어. 그게 전부였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진은 준혁과 오랜 산책을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준혁이 먼저 말했다. 이 집에 계속 있을 거야? 서진이 준혁을 봤다. 왜요? 아직 여기 있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할 건지. 서진이 잠깐 앞을 봤다. 둘이 왜 달라요? 준혁이 서진을 봤다. 어떻게 달라?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준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의심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요. 그것도 참고 있었어? 당신이 모르는 게 있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되잖아. 준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앞으로는 다 말해줄 거야? 서진이 준혁을 봤다. 예. 다요. 준혁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로. 서진도 웃었다. 이쪽도 오랜만이었다. 이종철 씨의 수술은 잘 됐다. 2달 뒤 회복이 안정됐을 때 가족 모임이 있었다. 이번엔 명절이 아니었다. 그냥 모인 거였다. 순자 씨가 서진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줬다. 아무 말 없이. 미래가 서진 옆에 앉아서 핸드폰 보여주며 뭔가를 물었다. 준혁이 아버지 옆에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이종철 씨가 식탁 저편에서 서진을 봤다. 서진도 이종철 씨를 봤다. 특별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냥 봤다. 가족끼리 보는 것처럼. 서진은 그날 저녁 늦게 혼자 주방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봄이 왔다.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났다. 하얀 양말, 다림질된 블라우스, 과일 바구니,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던 것이. 서진이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이. 설거지를 다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서진이 중얼거렸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창밖 봄 하늘을 보면서. 왔어요, 아버지. 어떤 집에는 진심이 닿는데 계절 하나가 걸린다.